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뉴진수 코너에선 대도무문의 큰 정치를 하겠다면서 오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 한 분을 만나려 합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김인규 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인데요.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제가 소개 멘트에서 대도무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청취자들 가운데서 몇 분은 아마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신데요. 그분과 관계 또 대도무문 정신을 잇겠다는 이유도 같이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금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저희 할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저도 제가 최근에 이제 부산에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참 요새 여러 가지가 좀 새롭고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할아버님께서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셨던 것이 40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제가 또 할아버님이 출선을 하셨던 곳에서 새로 이렇게 출마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좀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고요.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대도무문 정신을 계승하겠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대도무문이라는 것이 정도의 길을 가면 거칠 것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이 저희 할아버님이 서거하신 지 또 8주년이 되는 해고요. 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우리 한국 정치가 많이 발전됐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부터라도 이렇게 대도무문에 좀 정도의 정치, 좀 정직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때문일까요? 일각에서는 정치 금수저라는 표현을 좀 자주 씁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라는 점 좀 부담도 되시겠어요? 사실 제가 정치권에 처음 입문을 한 것이 네. 제가 2017년도에 보좌진으로서 제가 처음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문 초기에는 사실은 이런 YS 손자라는 타이틀이 매우 좀 부담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담을 제가 긍정적인 좀 동력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보좌진으로 있으면서도 대부분 보면 누구 의원실에 보좌관 누구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어느 의원실에서 무슨 일을 하건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 꼬리표가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동력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좀 잘 못하거나 좀 실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 분들이 김영삼 손자인데 이것밖에 못해? 아니면 기대했는데 할아버지만 못하네 이런 평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조금 제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치환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 보좌진으로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출마 결심 포함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결심을 한 건 언제부터였고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네. 좀 특별히 할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너는 꼭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외부적인 좀 환경이 큰데요. 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경영학과 국제지역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 관련된 수업을 듣다가 한 번은 교수님께서 연금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예.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었고요. 다른 좀 학우분들도 좀 졸거나 집중을 잘 못하니까 교수님께서 이거 2050년이나 한 60년 정도 되면 예. 너희 세대는 이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처음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고요. 네. 또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또 정치 관련된 수업을 듣는데 사실 제가 한동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학교 특성상 외국인들도 많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한국인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 번은 한 학우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뭐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저희 할아버님의 업적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게 좀 자극이 되어서 좀 제대로 정치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러던 와중에 마침 2017년도에 대학생 인턴을 뽑는다는 정병국 의원실의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그 부산 서구 동구 여기에 지금 예비 후보로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의원 시절에 한 7선을 지낸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인가요? 이 지역에 출마키로 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예. 물론 할아버님께서 7선을 하신 곳이기 때문에 저에게 의미는 남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할아버님이 무슨 단순히 오래 정치 생활을 해오신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당시 이제 대선 후보께서 처음에 저를 영입을 하시고 제가 이제 경선 시절에는 부대변인 역할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본선 때는 제가 청년 보좌역 겸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부산에서 좀 청년 조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가 부탁을 받고 단순히 그냥 청년 조직을 만드는 것은 좀 지속 가능성도 없고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제가 판단을 해서 네네. 또 할아버님의 유운이 통합과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가 부산에서 청년 조직을 만들면서 이름도 통합과 화합 포럼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그 포럼은 현재 존속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그 당시 함께 하던 분들과 지금도 정치적인 활동을 같이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제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네. 이제 부산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 부산 서구가 배출한 대통령으로서는 좋아하는데 사실은 할아버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산 서구, 동구 그리고 원도심이 아직까지 많이 낙후돼 있다. 예.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빗으로 좀 다가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국회에서도 6년 근무를 했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2년 가까이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좀 이런 서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그리고 할아버님께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반드시 좀 발전을 시켜보겠다. 좀 이런 취지에서 제가 부산 서구 동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 기준도 한번 평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네네. 가산점 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리기로 했지요. 만 34세 이하 신인이면 최대 가산점을 받는데 적용 대상이신지도 궁금하고 이 방침들 한번 평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부산에 있는 지역지에서 한번 그런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 지역 내 여당 후보 중에서 이 최대 가산점이 20%를 받는 것은 김인규가 유일하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20%건 15%건 10%건 크게 유의미한 수치가 정치 신인들에게는 크게 유의미한 수치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제가 사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인요한 혁신위에서 내놓았었던 현역 하위 20% 컷오프에서도 사실은 후퇴한 아니고요. 단순히 지난번 총선과 비교를 했을 때도 사실은 정치 신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룰이거든요. 예. 제가 좀 쉽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역 의원이 50점 그리고 정치 신인이 30점을 받았으면 예. 그대로 20%를 가산해서 50대 50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룰이었다면 이번 총선 룰을 적용을 하면 50대 50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50대 36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지역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는 다른 정치 신인분들과도 말씀을 나눠봐도 이번 룰 자체가 신인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좀 많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네네. 다만 이런 왜 룰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실 출신이지만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정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를 해왔던 부분이 특정 직역이라든가 특정 집단 출신 분들이 낙하산으로 다 내려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시스템적인 룰을 선제적으로 먼저 만들면서 이렇게 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공간위와 비대위의 노력은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번 총선에서 그 대통령실 출신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수도권, TK, 부산, 경남 여권 강세 지역에도 많이들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당 내부에서도 일부 잡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점 지역에서는 많이 환영하는 분위기인지요? 좀 아무래도 사실은 여기 저희 그 TK도 마찬가지고 PK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미 공간위에서 좀 이렇게 시스템적인 룰을 세팅했기 때문에 뭐 특정 직역이라든가 뭐 특정 뭐 대통령실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실 대통령실 출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이 뭐 경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지금 경쟁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께서 저희 방송에서 얼마 전에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 얼굴 내세워서 총선에 임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히셨는데 행정관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제가 뭐 누구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저도 제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리 여당이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거 사실은 할 수 없던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뭐 단순히 뭐 오늘 있었던 일을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 5인 이상 그리고 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우리 여당은 좀 2년간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야당에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야당에서는 갑자기 조건을 달면서 통과가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맥락에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우리 여당의 좀 다수 의석을 밀어주시면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3대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간 사실 빚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뭐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것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그 모두가 좀 뛰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강승규 수석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출마의 변 포부로 같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 들어온 내용